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 가장 각광받았던 펠로톤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이 주식이 하도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영상 보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우선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은 오시죠? 미국판 바디 브랜드.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네, 제가 펠로톤을 메타버스 메가트렌드로 분류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로톤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팔고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화면에서 강사들 보면서 라이브로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를 파는 모델입니다. 사진만 봐도 감이 오시죠? 사실 사이클 시장보다는 러닝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사업 확장 측면에서 러닝머신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화면 보고 강사와 같이 합니다. 러닝은 특히 혼자 하면 진짜 재미가 없는데 강사가 라이브로 계속 자극을 주면서 같이 하면 재미는 있겠네요. 펠로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7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총이 그래서 16조 원 정도 됐고 그 전에는 한 8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엄청 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펠로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많아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주는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베일리 기포드고요. 한 9.5% 정도 갖고 있네요. 그 뒤에 있는 회사들은 ETF거나 VC 역할을 하는 초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는 존 폴리라는 사람인데 몸을 보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딱 사업하는 사람 느낌입니다. 창업주는 클래스 B를 갖고 있어서 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주가가 급락했을 때 지분이 한 10억 달러 수준이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걸 역산을 하면 지분율이 한 대략 한 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3대 주주 정도 되겠네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바이크는 두 종류가 있고요. 싼 거, 그냥 비싼 거, 그러니까 두 개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격은 한 18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한번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머신을 판매를 하는데 이것도 기기가 두 개예요. 싼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바이크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저가형 말고 일반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리콜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판매 재개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판매인데 이 기계를 산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듣는 거예요. 뭐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들으려고 사실 기계 사는 거거든요. 라이브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녹화 방송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 달에 한 39달러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품은 안 팔고 프로그램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월 구독 모델이고 13달러밖에 안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에 운동 무료 클래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펠로톤 기기를 안 사고 프로그램만 구독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죠. 13달러 싸잖아요. 근데 뭐 50만 명, 뭐 60만 명 갖고는 아직 어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나눠 보면 바이크랑 러닝머신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022년에는 한 7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구독이 늘어나겠죠. 성장률을 보시면 6월 결산이거든요. 얘네들은 2022년이면 2020년 6월이에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인데 와 제품이 마이너스가 나요. 말 그대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그냥 죽을 썼거든요. 러닝머신도 지금 제대로 못 팔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성장률은 제품보다는 구독이 더 높습니다. 재밌는 건 매출 총이익을 보면 와 구독이 굉장히 높아요. 제품 비중이 2021년까지는 63%로 많았는데 2022년부터는 구독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제품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나가요. 거기다가 뭐 최근 물류 대란도 있고 인플레이션 겹쳐서 막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니까 마진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아도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구독 모델은 나가는 비용이 크지가 않고 뭐 사람 추가된다고 그 비용이 막 더 높아지고 막 그렇지도 않아요. 레버리지 효과가 큰 편이죠. 그래서 GP 마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6%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 마진은 쭉 높아져가지고 2022년 67%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구독이 훨씬 더 알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팔아야 뭐 구독을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 파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있죠.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구독 모델이 마진도 좋고 성장도 좋고 한데 중요한 건 물건을 팔아야 구독할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침투율이 16%까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컨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인데 이 회사가 지금 4개 국가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다 영어권 국가죠. 독일 좀 제외하고 이 4개 국가의 인구수를 합치면 지금 한 5.2억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대 이하랑 60대 이상은 제외를 해야겠죠. 안 타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요거 빼면 3.12억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펠로톤 같은 경우는 기구를 인당 한 대 사는 게 아니죠. 가구당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집에다 하나 놓으면 저도 쓰고 와이프도 쓰고 애도 쓰고 뭐 약간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인구수를 이제 4명으로 잡고 이렇게 되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해서 TAM이라고 합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7,800만 가구가 나와요. 이 중에서 서비스 가능한 시장입니다. 서비서블 어드레서블 마켓이죠. 요거는 20%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다 살 수가 없어요. 이 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싼 기계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7,800만 가구 중에서 20%인 1,560만 가구만 잡았습니다. 현재 그 커넥티드 피트니스 구독자니까 월 $39 내고 시청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TAM 대비해가지고 침투율을 보면 3.2%니까 엄청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가 싸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SAM 서비스 가능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지금 16%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야, 영어권 국가 말고 비영어권 국가 진출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펠로톤에서 컨텐츠를 영어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 국가에 뿌려야 GP 마진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진출한답시고 한국 컨텐츠 따로, 일본에 진출한다고 일본 컨텐츠 따로, 프랑스 진출한다고 프랑스 컨텐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성우 더빙을 할 수도 없고 자막은 더 안 되죠. 운동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자막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후에 물건을 많이 팔아나가지고 지금 성장세에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펠로톤을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투율이 이미 16% 수준에서 2배인 32%까지 늘리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새롭고 재밌는 무언가가 나와버리면 기기를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펠로톤이 VR 피트니스 시장에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펠로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방대하고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 회사가 VR 피트니스에 진출한다고 이미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한 요 손에 들고 있는 요 기구들 있잖아요. 요 기구들만 있으면 복싱 할 수도 있고 야구 비스무리하게 뭐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운동의 또 가장 큰 부분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그 유산소 운동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러닝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펠로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펠로톤이 다른 회사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이 펠로톤을 인수를 해도 되는 거죠. 제 머리로는 펠로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VR 피트니스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대형 플랫폼 회사와 협업을 하든 그들한테 인수를 당하든 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펠로톤을 제가 메타버스 섹터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VR 피트니스 해야 돼요.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와 주가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전부 다 뱉었어요. 다 뱉어서 지금은 나스닥 성장보다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1년 차트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100에서 비교하려고 100에서 같이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하면 지금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 정도 되니까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 마이너스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80% 급락했으니까 사자. 야, 무조건 사. 충분히 싸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제 숫자는 아니고 JP모건에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단에서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가 지금 더 크죠. 크고 지금 2023년에도 마이너스가 나서 PE 계산이 안 됩니다. PS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출 성장이 이제 엄청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S를 높게 줄 수도 없어요. 자, 매출 성장을 보시면 이때는 엄청 빨리 성장했죠. 100% 성장하고 막 100몇십 프로 성장하다가 20%? 이건 좀 성장을 한다고 보네요. 한 40% 되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PS 2배를 2023년에 준다? 이게 뭐랄까 이 정도 숫자를 줄 수는 있는데 지금 80% 마이너스 난 것 치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 매출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마진이 개선이 돼서 실제 영업이익단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펠로톤의 기대감을 한번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VR 피트니스 시장 진출입니다. 혼자 하든 다른 업체랑 손 잡든 이 시장 개척을 해서 다시 기구들을 많이 팔고 프로그램 구독자 더 많이 생기고 그 프로그램 구독료도 더 올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원하는 고성장을 다시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업 시장 진출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한 옷이나 신발, 건강식 이런 것들을 다 팔 수가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게 여기서 보여드리는 스타일 난다라는 옷 브랜드도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서 대박이 나면서 매출이 사실상 화장품이 더 커졌고 결국 로레알한테 매각을 했죠. 사업을 성공하는 게 어렵지 진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성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형 플랫폼에서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VR 피트니스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펠로톤을 인수를 하는 거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메타버스 플랫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킬러 컨텐츠로 분명히 VR 피트니스를 할 건데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펠로톤 같은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80조 원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 샀는데 지금은 16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20조 원에서 한 30조 원 밸류로 충분히 살 수는 있겠죠. 그럼 주가는 당일에 폭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전 항상 모릅니다. 다들 아시죠? 네, 다만 지금 급락을 80%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싼 편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의 모멘텀도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회사를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 오늘 영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펠로톤은 사이클과 러닝머신을 팔고 월 구독료 받고 라이브 수업 제공한다. 두 번째, 매출은 제품 판매 비중이 80%인데 매출 총 이익은 내년부터 구독 매출이 70%이다. 세 번째, 이미 침투율이 높은 상황이라 물건 판매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다. 네 번째, VR 피트니스 시장에 진출하면 침투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혼자는 못하고 플랫폼 업체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 잡기 전에 인수를 당할 것 같다. 제가 전에 애플도 그렇고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추정을 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복잡하게 계산한 거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쉬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끝!